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국내 프로야구 전반기가 끝났어요. 판도 네.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난해 우승팀 두산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55승 1무 27패로 2위 NC의 4게임 반차로 앞선 선두고요. 네. 두산이 리퍼트가 12승, 보호대니 10승, 장원준과 유희관이 9승으로 선발 투수들이 40승을 합작하면서 전력이 안정됐습니다. 네. NC는 나테이박이라 불리는 공포의 타선 나성범, 테임스, 이호준, 박성민 선수를 앞세워서 2위고요. 넥센은 박병호와 유한진, 송승락이 떠났지만 삼국지 지략가 제갈량에 빗대서 염갈량이라 불리는 염경혁 감독 지휘하에 선두와 8경기 차 3위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름을 넘어서서 가을 야구로 가는데 마지노선인 5위 경쟁이 지금 치열하죠? 네, 5위 롯데부터 10위 KT까지 승차가 5경기 반차에 불과해서 치열한 후반기가 예상되고요. 역시 가장 주목받는 팀은 하나인데요. 하나가 시즌 초반만 해도 부진하면서 시즌 100패까지 우려가 됐었는데 네. 6월에 10경기에서 9승을 거두면서 석 달 만에 꼴찌에서 벗어난 뒤에 전반기를 7위로 마쳤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허리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특타 훈련 횟수도 줄이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가 올해는 포스트시즌에 초대될지 주목됩니다. 네, 자 이 축구 대표팀 중앙수비 홍정호 선수 중국으로 이적을 했군요. 네, 중국 프로축구 장수 스닝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중앙수비 홍정호 선수 영입을 발표했는데요. 홍정호 선수가 2013년부터 3시즌 동안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61경기에 출전했고요. 장수가 이적료 50억 원을 제시하면서 홍정호 선수가 최용수 장수 감독과 함께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 중국 축구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축구가 2013년에 축구강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에 급성장 중인데요. 시 주석이 천명한 축구를 통해서 일어선다는 축구 글귀를 통해서 중국 대기업들이 프로팀을 창단하거나 인수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홍정호를 영입한 장수 역시 황사먼이를 앞세운 부자 구단인데요. 모기업이 중국 굴지의 가전제품 유통회사 스닝그룹이고요. 외국인 선수 하미레스 등을 영입하는데 무려 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고 이번에 홍정호 선수에게도 이적료 50억 원에 연봉 20억 원 이상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수영의 박태환 선수요. 이 우여곡절 끝에 리우 올림픽행 결정됐습니다만 자 냉정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메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태환 선수가 도핑 파문을 딛고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면서 4회 연속 올림픽에 나서게 됐고요. 박태환 선수 주종목이 자유형 400m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는데 이번 리우올림픽 메달 전망은 밝은 편은 아닙니다. 네.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작성한 3분 44초 26은 올 시즌 세계 6위에 해당하고요. 올 시즌 최고 기록 호주 맥코튼에는 2.5초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유형 기록도 자유형 200m 기록도 올 시즌 세계 13위고요. 100m는 51위, 1500m도 세계 47위 수준입니다. 네, 자 그래도 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네, 박태환 선수가 그동안 징계 여파로 마음고생이 심해서 훈련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회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올림픽 메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박태환 선수가 명예회복이랑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반전 드라마를 쓸 여진 남아있고요. 또 여전히 또 약쟁이라는 비난 여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박태환 선수가 리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는 팬들도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또 어렵게 올림픽에 나간 만큼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정치 분석 대개는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데요. 콘텐츠와 데이터로 분석해보는 정치,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데이터 정치 분석, 이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튜디오에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자, 흔히 요즘에 빅데이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정치를 분석하는 시간. 자, 저희도 한번 가져볼 텐데, 이 콘텐츠와 데이터만 가지고 정말 이 내밀한 정치의 속내를 알 수 있을까요? 전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 제가 15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정치분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하고도 전혀 친분이 없는데 네. 저는 오히려 콘텐츠와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보통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한데 혹은 잘 만나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거짓말에 잘 속고 그리고 판단이 선입견이 계획되기 쉽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신문 기사나 방송 그리고 SNS,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옮겨지는 입소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받는데요. 이런 정보와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소위 정치 달인들조차 아무도 답을 모른다는 한국 정치의 3대 불가사의를 그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콘텐츠와 데이터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 정치의 달인들도 모르는 3대 불가사의. 3대 불가사의. 어떤 불가사의 오늘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의 3대 불가사의가 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네. 김정은의 속마음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벌써 여러 해 전에 많이 회자됐죠? 네, 그중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뭔지 한번 분석해봤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그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신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제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반기문 창조경제의 비밀을 풀다. 반기문 또 이 유엔 사무총장, 네, 맞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는데, 자, 아무도 모른다는 이 불가사의를 우리 이규창 씨가 어떻게 풀었다는 건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걸 같이 풀었다는 건지 어떻게 푼 겁니까? 네, 일단 창조경제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들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하는 보도자료하고요. 네. 인터뷰,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된 기사,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네. 바로 마중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통령이 많이 쓰시는 단어죠. 마중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중물이라는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창조경제의 비밀이 풀리는데요. 이게 무슨 전설의 이야기 같은데요? 한번 풀어주시죠. 네, 혹시 마중물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시골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 위아래로 작두질하듯이 움직이면 물이 올라오는 펌프.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네. 저희 집에도 수도가에 이 재래식 펌프가 있었고 그랬군요. 한 바가지 물을 부어줘야 물이 콸콸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 한 바가지 붓는 물, 그게 바로 이제 마중물이라는 그렇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 요즘에는 수도꼭지 돌리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라졌었다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갑자기 정부 각 부처 보도자료에 언급이 되고요. 심지어 출입기자들이 쓰는 기사에도 자주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마중물과 연관된 단어 보니까요. 창조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함께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키워드를 이렇게 연관성을 보니까 창조경제의 마중물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더라. 네, 근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퍼뜩 생각이 드는 게 요즘 펌프 쓰는 집이 없으니까 네. 이 전 중장년층 이상이나 시골 계신 분들 아니면 마중물을 모를 텐데 보편적으로 언론이 쓰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이 마중물이라는 단어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창조경제의 속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창조경제 이미지는 뭔가 하니까요. 네. 한국의 경제 샘물에 한 바가지 붓기만 하면 콸콸콸 경제가 살아나는 이 마중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의 마중물이 창조경제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책을 세우려면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창조경제는 마중물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나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으니 그다음에 정부 부처가 내놓는 정책에는요. 이 정책이 창조경제의 마중물입니다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마중물의 마중물이 되는 이런 형상이 된 건데요. 그러네요. 왜 이런 게 나타나냐면 핵심 의사결정권자의 누군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데 많이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포털 사이트에서 마중물을 검색하는 횟수가 급증을 합니다.
뭔지 모르니까. 네, 왜 그러냐면 나이 든 분들은 아는데 네. 창조경제가 보통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누가 올 때마다 마중물 자꾸 하니까 뭔지 네. 몰라서 검색을 해본 거죠. 그래요. 이 검색어 통계로도 참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먼 길을 좀 돌아 시간 한 절반 썼는데요. 결론. 그래서 창조경제는 뭡니까? 네,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네? 이거 많이 듣던 건데. 네, 1970년대 농촌 현대하겠다고. 아유, 제가 어릴 땐 새마을 노래를 그냥 외우고 부르고 했었죠. 혹시 뭐 부르실 수 있죠? 새벽종이 울렸네. 그럼요. 그런데 그 2절 가사 중에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가집이 없어지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시골집이 다 바꾼 게 이 시기고요. 네. 또 하나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깃다가 이 펌프 설치한 것도 새마을운동 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창조경제를 구상한 박근혜 대통령 혹은 그 핵심 측근은 이 물 한 바가지로만 부으면 수십 수백 배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펌프를 딱 창조경제의 상징물로 떠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스스로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창조경제와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언급을 같이 하다 보니 이 핵심 키워드가 계속 정책마다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란 바로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새마을운동이다. 자, 이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따져보기 전에요. 아까 처음에 제목을 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건데 어떤 근거입니까? 네, 차기 대선 후보 언급이 되면 사실 현직 권력은 싫어하죠. 그런데 지난해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엔을 방문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좋았죠. 왜 그랬느냐? 이때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박 대통령이 했는데요. 그때 북한 이야기 싹 빼고 보면요. 남은 건 다 새마을운동 얘기였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네. 그 전후로 반 총장이 유난히 새마을운동이라는 언급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 인물들 찾아보니까요. 네. 1등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네. 2등이 반기문 총장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반 총장이 새마을운동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지난 수년간 박 대통령이 그렇게 창조경제하라고 지시해도 아무도 답을 못 찾았고 헤맸던 네. 이 창조경제 답을 반 총장은 풀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때의 우호적인 기류가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키워드와 관계가 있지 않느라 하는 거였고요. 네. 그 이후에 반 총장이 갑자기 대선 후보 대망론이 불거지게 된 계기와도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이 그렇죠. 되고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 대선 행보 논란의 이 계기가 됐던 지난 5월 말 반 총장의 방한. 이때도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 참석으로 왔던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방문 목적 다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네네. 갑자기 와서 대선 행보를 했는데 맞아요. 왜 왔지? 근데요, 실제 온 이유가요. 유엔 제66차 세계 NGO 컨퍼런스라는 네, 경주시에서 열렸던 맞습니다. 그 행사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랑 경주시가 이 행사를 유치했는데 유치한 목적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였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반 총장한테 이 행사에 와서 기조연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 새마을운동 전도사 역할을 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초청을 했는데 사실 행보가 쉽지 않은 유엔 사무총장이 네 오겠습니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작 행사에 오신 반 총장이 기조연설 때 새마을운동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서 주최 측이 네? 불쾌했다는 내용들이 이제 신문기사에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새마을운동 전도사로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을 많이 언급한 분으로 인용되는 반기문 총장이 네. 정작 새마을운동 세계화 행사에 왔는데 새마을운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 이 창조경제의 정답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새마을운동 잘 맞춰오다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일단 이런 큰 행사에 VIP가 방문할 때는 보통 몇 달 전에 결정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5월의 행사였고요. 4월 총선 이전에 반 총장의 방문이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최소 과반 의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하고요. 박 대통령과 친박 입지가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정대로 새마을운동 행사에 왔는데 갑자기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는 오히려 행보를 줄이고 갑자기 장민현 전 대표를 만나신다든가 갑자기 JP, 행보가 달라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서 이 새마을운동 그리고 친박과 함께 어우러진 행보가
본인의 대선 홍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해서 변심이 이뤄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자,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그동안 정치부 기자 안 하셨다고 했고 정치인 모른다고 했는데 약간 수상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아주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미씨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 Let's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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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씨 오늘도 오로나미씨 오로나미씨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